그리고 외교적인 상황이 불리하게 외교적인 불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패배라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하는 것은 당장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항복을 하는 것은 손실을 안정적인 손실이죠.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손실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주만 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만을 습격하는 일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위험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적은 확률이지만 손실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적지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은 이경우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위험을 도리어 추구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즉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손실을 위해 항복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때요?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손실을 없애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 2의 내용이 일본과 부합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제 제시문 다를 살펴봐야 되겠죠. 제시문 다에서 이제 을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갑과 을은 모두 약초를 캐는 상황입니다. 약초를 캐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약초를 캐서 그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이익 추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 추구 상황이 있고요. 이때 이제 갑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이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고급 약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낮은 이익에 만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을 때 우리는 갑이 위의 선택을 했고 을이 아래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선택은 약초를 캐서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익 추구의 과정에서 험한 산 깊숙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낮은 이익을 추구하는 뭡니까?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두 제시문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상황 1과 2도 사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뭘 따져서 인간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계산이 합리적이진 않았습니다. 둘 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험을 추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심각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갑처럼 험한 산을 타고 다니다가 벼랑에서 실족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고 앞으로 약초를 더 이상 못 캘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위험의 강도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본이 전쟁을 버려서 전쟁에서 지나 혹은 그대로 항복을 해서 미국에 속국이 되나 그 결과를 동일하다고 본다면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둘 모두 자신의 이익 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 동기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 동기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감정과 같은 것들도 인간의 행동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시문 간은 프로스펙트 시어리라고 하는 그 전망 이론이라는 이제 제시문 책에서 이제 발췌된 것인데요. 최근에 이런 이제 프로스펙트 시어리 전망 이론 등에서는 인간이 어떤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거나 예측을 할 때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사고하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만 아니라는 이러한 새로운 가정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또 인간의 그 행동의 성향에서 비합리적인 것도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최근에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경제학적인 행위 모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합리성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수치 계산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패턴들이 인류 종 전체의 생존에 그간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의 선택과 그 방식을 그동안 쭉 유지해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기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과연 합리적인 계산만이 인간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선택의 방식인가라는 문제는 아직도 경제학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적용하기, 설명하기 유형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유형별 독해 네 번째 비문학 네 번째 강의죠.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유형의 독해 방식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 꼭 확인하고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러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